오늘은 EMS 기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제가 어느 정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홈쇼핑에서 EMS 기기를 구매하셨나요? 하지만 엄청난 효과를 받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서 또 광고에 속았다고 하실 거예요. 또는 시간 대비 고효율이다 라고 해서 찾아보면은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더 이상 알아보길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의사, 물리치료사, 트레이너 분들의 정보들로는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들을 오늘 풀어보세요. 안녕하세요. EMS 마스터 최태선입니다. 전기가 흐르며 나오는 전자파로 근육을 자극시키는 기기를 모두 EMS 기기라고 합니다. 미세전류,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 이렇게 나뉘면서 마사지기, 트레이닝 장비, 물리치료기, 심부열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세전류 장비는 여러분들이 얼굴에 붙이는 그런 수분팩과 함께 쓰는 그런 EMS 마스크 같은 제품이 있고, 저주파 장비는 미세전류 장비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1000Hz 미만의 전기 자극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EMS 트레이닝 장비, 물리치료 장비, 전기 침 치료 장비 등에 쓰이고, 표를 보시면 저주파는 1000Hz 이하, 중주파는 10만 Hz 미만, 고주파는 10만 Hz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주파로 넘어가면은 근육이 수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서 열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찜질처럼 이렇게 근육을 따뜻하게 해서 이 회복 효과를 탁월하게 올려주고, 이 눈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중고주파 장비들 역시 반드시 전문가가 사용해야 되고, 부주의 시에는 대신 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헤르츠는 전기나 이 소리의 파장이 초당 몇 번이나 움직이는지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1Hz는 1초에 한 번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1초 하고 탁 움직이잖아요. 그게 1Hz라고 보시면 되고, 그 1초 안에 100번의 움직임이 있으면 100Hz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근육은 아주 강한 힘을 쓰며 수축할 때 최대 120Hz의 이 전자파를 생성합니다. 우리 근육이 1초에 120Hz의 파장을 낸다라는 거죠. 그걸 역으로 만들어서 수트의 패드를 통해서 이 근육에 넣어주는 게, 그리고 근육을 수축시키는 게 EMS 트레이닝 장비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약한 힘을 쓸 때는 5Hz나 20Hz 정도의 약한 전자파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근육은 뇌가 판단해서 이 정도 전기 신호를 보내면 이 중량을 들어 올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전기 신호를 출력을 조정해서 보내게 됩니다.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릴 때는 뇌가 판단해서 70에서 120Hz 사이를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볍게 걸을 때는 5에서 10Hz, 가볍게 뛸 때는 10에서 30Hz 정도의 이 저주파를 발생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자극이라고 하나 아주 약한 전기 자극입니다. 여러분이 흔하게 사용하는 배터리 정도에서 발생하는 전기 자극이며, 물에 닿아도 신체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업장용과 의료용은 출력이 강해서 경찰용 테이저건과 같은 출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EMS 스파도 존재를 하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전극에 몸을 대면은 그 부위의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효과는 없지만 이 마사지 효과로 피로 회복에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EMS 트레이닝용으로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 좋고,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단 3개 회사만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운동 효과라는 건 이 근육량이 늘거나 이 지방량이 줄거나, 혹은 체력, 지구력이 좋아지거나,
이런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유산소든 무산소든 심장이 강하게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이 순환되고 에너지가 쓰이고 근육이 성장하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EMS 운동 장비는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운동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지 운동 기간이, 효과를 보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용 EMS를 착용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마사지 효과 정도만 보실 수 있고요. 복근이 생긴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업장용 이런 전문 장비나 의료용을 이렇게 또 가만히, 출력이 높은 제품을 가만히 착용하고 있을 때는 좀 더 강한 이런 심부근 마사지라든지 근육 이완, 이런 욕창 방지 용도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1형 적색지근 근육과 2형 AB형 백색 이런 속근 근육이 나눠져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1형과 2형. 1형은 지구력이 좋은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라토너, 장거리 사이클 선수, 크로스컨트리 같은 이런 장거리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사용되는 근육이고요. 2형은 거의 힘을 쓰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형 중에서도 A, B로 나뉘는데 A가 모든 면에서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도, 레슬링 같이 이렇게 힘도 써야 되고 체력도 있는 그런 분들의 가장 많이 분포된 근육이고, 그리고 B형 같은 경우에는 짧게 힘만 쓰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거리 선수들이라든가 보디빌딩 혹은 역도 선수들이 이런 2형의 B타입의 근육을 많이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어느 의사분께서 EMS 운동 장비는 2형 무산소 근육에만 자극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계 연구 논문과 이런 현업의 트레이너들 그리고 FDA 인증 결과 이런 것들을 제가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1형과 2형 근육 모두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MS는 근육 운동을 하기 힘들거나 이 시간이 없는 분들 그리고 이 부상자들의 재활에 있어서 효과적인 것이고, 중량과 같이 사용한다면 근육 사용도의 집중도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육량을 아주 많이 늘리려면 고중량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하고, 목, 어깨, 허리, 무릎 이런 관절 주변에 통증이 있어서 근육 운동이 어려운 분들, 그리고 중장년으로 가면서 근력과 지구력이 떨어지신 분들의 적당한 근육량 증가와 운동은 하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하는 분들, EMS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2형 A 근육은 정말 전천후고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고 있죠. EMS로 이 근육을 발달하거나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운동 장비를 같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무동력 어설트 바이크, 무동력 로잉, 그리고 무동력 파워타워, 그리고 동력 제품 중에서는 마이마운틴 등이 아주 적합합니다. 무동력이라는 거는 전원 코드 없이 이런 풍력으로 거의 사용하는 제품들이고, 동력은 당연히 전기가 들어가서 모터로 움직이는 제품들입니다. 파워타워는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디렉스에서 이 파워타워 제품이 나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 회원들이 이렇게 잘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EMS 트레이닝 수트를 입고 저주파를 받으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이런 유산소 장비를 함께 사용을 할 때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EMS 트레이닝은 무산소 운동 장비입니다. 그러나 숙달된 트레이너의 장비 컨트롤 능력과 그리고 무동력 장비들을 같이 사용한다면 유산소, 무산소 근육을 모두 발달시킬 수 있으며, 유산소 근육만을 발달시키는 건 오로지 여러분들이 장시간 뛰고 오르고 이렇게 헤엄치고 하는 방법뿐입니다. 운동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EMS와 결이 맞는
이런 운동인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웜업과 메인 운동, 쿨다운까지 7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70분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선수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은 한 18분어치 정도만 집중을 하며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70분 전체가 이 근육을 발달을 위해서 다 사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진짜 핵심은 18분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EMS 트레이닝은 이 수트를 착용하고 저주파를 몸에 보내는 순간서부터 내가 집중하지 않아도 내 근육은 집중해서 쓰고 있게 됩니다. 70분의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과 20분의 EMS 트레이닝을 혈액 검사를 해서 근육 내에 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이제 같이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60-70분의 웨이트 트레이닝이 주는 이 부하와 피로도가 같다고 하는 겁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량에 비례하여 몸에 생성되고 쓰인 후에 버려지는 그런 물질이기에 근육을 많이 사용했었을 때 그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사용하기 힘든 이런 심부근까지 근육에 피로를 줘서 근육통이 일반 트레이닝보다 길게 가게 됩니다. 참고로 30분까지는 괜찮지만은 이제 그 이상 또는 이제 너무 강하게 사용 시에는 이런 횡문근 융해증 같은 근섬유의 파열을 일으킬 수 있고, 20분 동안 이런 적당한 강도의 사용을 추천하고, 그리고 운동 후에는 이런 24시간에서 36시간의 휴식을 권장합니다. 3시간에서 6시간의 운동 효과를 준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보다는 혈액 성분 수치상 일반인 기준 웨이트 트레이닝 1시간 효과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과 답변이 꽤 길었죠. 여러분들이 EMS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팩트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MS 운동으로 효과를 보시려면 제대로 만든 전신 수트 장비와 전문 트레이너를 반드시 만나야 하고, 무동력 장비들을 같이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EMS 트레이닝 전문 업장에서 운동을 하실 때는 무턱대고 막 40회, 60회 이렇게 끊지 마시고, 체험 운동 후에 24회 정도, 그러니까 주 2회 3개월간 해보시고 재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개월이나 2개월 같이 이렇게 단기간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또 결석률만 높고 트레이너에게 좋은 플랜을 기대하기 힘들게 됩니다. 또한 오너분들이 항상 상주하며 수업을 같이 하는 곳과 아닌 곳의 차이가 있습니다. EMS 트레이닝은 전문 장비이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강한 운동 장비이기 때문에 좋은 장비를 사용해야 되고, 장비를 잘 사용하는 트레이너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한남동에서 오랫동안 웨이트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독일에서 EMS 운동 장비를 접하게 되었고, 주저없이 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누구나 운동은 해야 하는데 바쁘고 아프다는 핑계로 잘 이렇게 결석률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운동 효과도 떨어지게 되겠죠. 짧은 시간으로 고객의 골격근과 심장근, 관절들을 건강하게 사용하며 신체를 이렇게 단련시켜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보고 EMS를 시작하게 된 거죠. 예상대로 일반 트레이닝보다 짧은 시간 덕분에 결석률이 줄고, 그리고 운동 효과에 대한 만족도도 더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꾸준함입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하고 싶은 운동 무엇이든 꾸준하게 하세요. 운동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익률의 투자입니다. 비용이 들어 부담스럽다면 술을 마시고 옷을 사 입는 비용을 줄여서라도 주 1회 전문가의 도움으로 운동을 꼭 하세요. 다른 날은 배운 걸 복기하거나 나가서 걷기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신체를 위한 좋은 정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